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도심 한복판, 한밤중인데도 누구 하나 서두르지 않고 겁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생중계를 시작했죠. 지금은 서울 청계천입니다. 밤 12시예요. 혼자 걷고 있어요. 이게 진짜야? CG 아니야? 이런 도시가 존재. 저는 뉴욕에서 태어나 평생을 영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서울에서 이 조용한 밤거리 하나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고백하는 진짜 서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나고 자란 36살 영상 제작자 마이클 홀리데이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세계각, 도시의 야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파리, 런던부터 아시아의 도쿄, 상하이까지 정말 많은 도시를 다녀봤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한국에 대한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 믿기 어려운 경험은 꼭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곳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더더욱요. 저는 지난 7월 말 한국의 서울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특별한 기대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다음 프로젝트 촬영지 후보 중 하나였고, 마침 일정이 비어있던 여름 시즌과 맞아떨어진 것뿐이었거든요. 동료 중 한 명이 서울 야경도 꽤 괜찮더라고 한마디 던진 게 전부였죠. 그래서 한 번쯤 가볼까 하고 항공편을 예약했던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4시 반쯤이었어요. 첫 인상부터 놀랐습니다. 공항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하더라고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화장실도 호텔 수준으로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수속도 무척 빨랐어요. 저는 뉴욕의 JFK 공항에 익숙한데 거기서는 항상 긴 줄에 서서 1시간씩 기다리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20분도 안 걸렸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복잡하게 몰려다니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을 상상했는데 대부분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고 직원들도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군요. 심지어 제가 여권을 떨어뜨렸을 때 뒤에 서 있던 중년 아주머니께서 주워다 주시면서 괜찮아요? 라고 영어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뉴욕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놀랐어요. 일단 택시가 정말 깨끗했습니다. 운전기사분도 정장을 입고 계셨고 차 안에서 담배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어요. 뉴욕 택시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리고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보거나 욕을 하는 기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긴 했지만 뉴욕처럼 답답하지 않았어요. 건물 사이사이로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거리도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단정했어요. 찢어진 청바지나 이상한 복장을 한 사람들을 거의 찾을 수 없었거든요. 호텔은 중구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깔끔하고 현대적이어서 일단 안심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은은한 재즈 음악과 함께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직원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홀리데이 씨. 한국은 처음이세요? 그의 영어 발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박세진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표정도 무척 부드럽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몇 시간 전에 막 도착했어요. 세진 씨는 친근하게 웃으며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호텔 주변 관광 명소들을 정리해둔 안내문이었어요. 경복궁, 남대문 시장,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명동 쇼핑가. 익숙한 이름들이 쭉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 목록 중간쯤에 작게 적힌 한 문장이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청계천 야경산책 추천 호텔에서 도보 5분 거리. 저는 그 순간 제대로 읽은 게 맞나 싶어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야경, 산책, 서울 한복판에서요. 그것도 밤에요? 실례합니다만 정말 안전한가요? 도심에서 밤에 걷는 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세진 씨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완전 안전해요. 청계천은 밤에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늦은 시간까지 거기서 산책해요. 꼭 가보세요. 관광객도요?
혼자서요? 네, 물론이에요. 여기는 서울이거든요. 가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제 머릿속에는 즉시 뉴욕의 밤거리가 떠올랐거든요. 저는 맨해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해가 지고 나면 가급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서는 절대로요. 어둠이 내리면 거리 곳곳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취객들이 고함을 지르고 노숙자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골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제 친구들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밤 10시 넘으면 우버 타고 다녀. 혼자 걷지 마. 이어폰 끼고 다니지 마. 이런 게 뉴욕에서 살아남는 기본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인 청년은 저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혼자 야간 산책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확실한가요? 범죄나 소매치기 같은 건. 세진 씨는 마치 그런 걱정이 유예라는 듯 살짝 웃었어요. 홀리데이 씨, 여기는 서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밤에 어디든 걸어 다녀요. 여성분들도, 노인분들도, 모든 사람이요. 놀라실 거예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올라온 뒤에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계천 야경 산책 추천.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대도시 한복판에서 밤에 산책을 한다는 게, 그것도 외국인 관광객이 혼자서요? 창밖으로 내려다보니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요. 뉴욕이었다면 이 시간부터는 거리가 점점 험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여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결국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세진 씨 말이 맞는지, 서울의 밤이 정말 안전한지 직접 체험해 보자고 마음먹었어요. 밤 9시 반, 저는 호텔 방을 나섰습니다. 로비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세진 씨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청계천에 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가야 하나요? 정문에서 나가서 쭉 직진하시다가 첫 번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세요. 5분이면 입구가 보일 거예요. 좋은 산책 되세요. 홀리데이 씨. 그의 밝은 미소를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 낯선 도시의 밤거리를. 호텔 밖으로 나서자 서울의 여름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생각보다 후덥지근했지만 뉴욕의 끈적끈적한 여름과는 달리 어딘지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거리는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긴 했지만 경적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어디선가 은은한 음악 소리만 배경처럼 깔려 있었어요. 청계천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뉴욕에서 체득한 생존 본능 때문이었어요. 누군가 따라오지는 않나, 이상한 시선은 없나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가 우스워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이 조용한 서울의 밤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이 무척 평온했다는 거예요. 어떤 여성분은 이어폰을 끼고 혼자 여유롭게 걷고 있었고, 젊은 연인들은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중년 아저씨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이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제가 문득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밤에도 안전한 도시가 존재할 수 있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이 호기심과 의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저를 이끌어가게 될 줄은요. 청계천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울의 밤은 낮보다 더 세련되고 어딘가 절제된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도심 속 수변 공간이라기엔 믿기 어려울 만큼 공기는 맑았고 물소리는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인공 조명이지만 그 빛은 강하지 않았어요. 가로등 아래로 번지는 빛은 부드럽게 퍼져 시야를 안정시켰고 주변 조형물의 그림자를 은근하게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 손에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걷는 젊은 부부, 텀블러를 들고 혼자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여성, 반려견과 느긋한 걸음을 옮기는 청년, 서로의 손을 꼭 잡은 노부부, 하루의 피로를 커피 한 잔에 담아 걸어가는 직장인까지 그 누구의 얼굴에서도 불안이나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표정은 여유롭고 걸음은 안정되어 있었죠. 제가 가장 먼저 놀란 건 바로 그 두려움 없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뉴욕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광경이었어요. 밤이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긴장감. 특히 여성 혼자 걷는 장면은 현실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긴 마치 안전이 일상의 전제 조건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계천 곳곳에 설치된 비상벨과 CCTV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저 감시용이라는 느낌보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안심이 들었죠. 각 벨 옆에는 영어와 한글로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고, 위에는 서울시 통합안전관리 시스템과 연동됨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나쳤을 그런 문구가 이날따라 강하게 와닿았어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한 걸음 더 편안해질 수 있겠구나. 이어폰을 낀 채 걷던 여성 옆을 지나칠 때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의 밤길이 위험 요소가 아닌 일상 속 루틴처럼 느껴졌던 것 같았어요. 스마트한 도시는 기술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 더 걷자 청계천 벽면에 설치된 전자 안내판이 눈에 띄었어요. 현재 위치, 근처 출입구, 공공 와이파이 비밀번호, 지하철 연결 위치까지 안내되어 있었고, 화면 하단에는 실시간 대기질과 수질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수온 22.4도, 미세먼지 좋음, 그 정보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이 도심 공간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줬어요. 천변 곳곳에는 공공 와이파이 존 안내도 있었고, 실제로 연결 속도도 꽤 빨랐습니다. 이런 도심 한복판에서 공짜로 빠른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이로웠어요. 잠시 스마트폰을 들고 카메라 앱을 켜자 주변 조도에 맞춰 자동으로 야경 모드가 작동했습니다. 이런 기술적 편리함도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인상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이 모든 시설들이 전혀 거슬리지 않게 도시 풍경에 녹아들어 있다는 거였어요. 뉴욕의 경우 보안시설이라고 하면 철조망이나 경고문이 먼저 눈에 띄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안전시설마저도 디자인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입이 절로 열렸습니다. 지금은 서울 도심 한복판 청계천입니다. 밤 12시예요.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지금 혼자 걷고 있어요. 댓글이 즉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실화야? 이렇게 조용한 도심이 있다니. 위험하진 않아? 뉴욕이면 지금 총소리 들릴 시간이야. 저건 CG 아냐? 그 반응들이 신기하면서도 씁쓸했어요. 도심의 밤을 걷는다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놀라움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게 말이에요. 저는 다시 화면을 돌려 카메라를 청계천 풍경에 맞췄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조형물 사이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연인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는 노인 한 분까지. 모든 장면이 평화로웠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작게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버스킹이었어요. 앰프 없이도 충분히 들릴 만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한 청년이 통기타를 치며 잔잔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로는 시민들이 무리를 이루지 않고 조용히 서서 감상하고 있었어요. 와, 진짜 버스킹도 있네. 이 시간에? 완전 평화로워 보인다. 실시간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고, 저는 그 버스킹 청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데, 혹시 잠깐 인터뷰해도 될까요? 그는 기타 연주를 멈추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뭐가 궁금하세요? 이 시간에 여기서 연주하는 게 안전한가요? 사람들 반응은 어떤가요? 안전하죠. 여기는 청계천이니까요. 사람들도 조용히 들어주시고 가끔 기부도 해주세요. 경찰관들도 지나가면서 인사해 주시고 그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런 질문 자체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럼 밤늦게까지 연주하셔도 문제 없나요? 11시까지는 괜찮아요. 그 이후에는 주변에 피해될까봐 스스로 정리하죠. 다들 배려하면서 사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규제나 단속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배려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절한다는 거였거든요. 서울은 도시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지나가던 또 다른 청년이 흘끗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청계천은 그냥 강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 마음이 쉬어가는 곳이에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기술과 사람이 이토록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인프라 자랑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구현되어 있다는 사실이 감동이었어요. 라이브 방송 시청자가
500명을 넘어서자 댓글 속도도 빨라졌어요. 한국 정말 신기하다. 안전 시스템도 좋고 사람들도 배려 깊고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어. 기술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곳. 저는 카메라를 다시 제 얼굴로 돌리며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단순히 안전한 도시가 아니에요. 기술이 사람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시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믿고 활용하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문화죠.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건 단지 자본이나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문화와 배려가 깔린 시스템이라는 걸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계속 발견했어요. 곳곳에 설치된 휴지통, 재활용 분리수거함, 심지어 반려동물 배변 봉투까지 비치되어 있는 세심함.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불편을 미리 생각하고 배려한 결과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스마트 시티는 최첨단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떤 마음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라이브 방송이 1시간을 넘어가자 시청자 수는 1,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처음엔 몇십 명이었는데 입소문이 퍼지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접속하고 있었어요. 댓글은 점점 더 다양한 주제로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조명 색감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물의 흐름이 생각보다 빠르고 자연스럽다는데 놀랐죠. 저 물이 도시 한복판에서 저렇게 맑다고요? 라는 질문이 여러 번 반복되자 저는 물과 가까이 스마트폰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잔잔히 흐르는 물 위로 반사된 가로등 빛이 은은하게 반짝였고 그 장면 하나로 몇 명은 댓글로 감탄을 쏟아냈어요. 믿기지 않는다. 도심 속에서 저런 투명한 물이라니. 물소리도 ASMR 같다. 그냥 틀어놓고 잠들고 싶어.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청계천을 걸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소리였어요. 도시 한복판인데 사람들 말소리조차 나직했고 물소리와 나무 뒤 부딪히는 소리, 가끔 지나가는 자전거, 바퀴 소리가 전부였어요. 모든 게 하나의 배경음악처럼 조화롭고 따뜻했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이런 공간을 도심 한가운데에 만들었을까요? 제가 중얼거리자 옆을 지나던 중년 남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청계천이 원래 복개된 하천이었어요. 한때는 도로였죠. 서울시가 큰 결심으로 복원했죠. 도로였다고요? 제가 놀라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한때는 여기 위로 차가 다녔어요. 지금은 이렇게 시민들 품으로 돌아왔죠. 삶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삶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이 도시는 그 숨구멍을 잊지 않고 남겨둔 겁니다. 기술, 인프라, 자본만이 도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 같은 곳이었어요. 런던에서는 새벽 5시, 뉴욕에서는 자정, 시드니에서는 오후 2시. 각자 다른 시간대에서 사람들이 이 평범한 서울의 밤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혹시 연출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정말 자정 넘은 시간이라고? 제 고등학교 친구인 브래드가 댓글을 남겼어요. 그는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공장에 다니는데 퇴근 후 집에 가는 길도 무서워할 정도로 치안이 안 좋은 동네에 살거든요. 브래드, 이게 현실이야. 나도 믿기지 않아. 제가 대답하자 그는 연달아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기 여자애들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걷네. 우리 동네였으면 진작 뛰어갔을 텐데. 정말로 그때 제 카메라에 포착된 건 17, 8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 2명이었어요. 교복 치마를 입고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잠시 카메라를 그들에게 고정했어요. 저런 게 일상이라는 게 믿어져. 아이들이 밤에 저렇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니. 댓글들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부러움, 때로는 안타까움까지 섞여 있었어요. 자기 도시와 비교하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보였고요. 그런 와중에 한 명의 시청자가 특별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파리에 사는 한국인입니다. 이 방송을 보니까 고향이 그리워지네요. 파리도 아름다운 도시지만 밤에는 진짜 무서워요. 특히 여자 혼자서는요. 그 댓글을 읽고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건 단순히 서울의 야경이 아니라 한 사회가 만들어낸 신뢰의 결과물이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에서 가장 놀라운 건 풍경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표정이에요. 아무도 주변을 경계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며 카메라를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편안했어요. 걱정이나 긴장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가족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손자가 함께 걷고 있었는데 아이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즐겁게 뛰어다니며 물고기가 있는지 물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데 혹시 잠깐 인터뷰해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뭘 궁금해하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아이와 함께 산책하셔도 괜찮은가요? 아, 이 정도 시간은 괜찮아요. 손자가 청계천 물고기 보고 싶다고 해서 나왔어요. 여기는 안전하니까요. 그 할아버지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시간에 아이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가요? 여기서는 별로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할아버지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 손자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와서 뛰어놀았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 순간 라이브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자연스럽다고. 새 살배기도 밤에 나와서 놀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정상인 사회구나. 부럽다. 정말. 저는 그 할아버지와 아이를 배경으로 화면에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서울에서는 일상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와 밤 산책을 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러자 한 시청자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건 도시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차이네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 사회 대 믿지 못하는 사회.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저도 그 순간 깨달았거든요.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건 단순히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의 결과물이라는 걸 말이에요. 조금 더 걸어가니 청계천 중간 지점쯤에서 작은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간단한 야외 갤러리를 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실내 전시가 어려워지자 청계천에서 작은 그림전을 연 거라고 했어요. 와, 진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허가는 받은 건가? 경찰은 뭐라고 안 해? 댓글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최자 중 한 명에게 물어봤어요. 허가 같은 건 따로 안 받으셨나요? 청계천은 시민들의 공간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이런 작은 전시는 괜찮아요. 구청에서도 문화활동은 권장하는 편이고요. 그 대답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시민들이 공공공간을 자신들의 문화공간으로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었고 행정당국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진짜 시민 문화구나. 공공공간이 정말 공공의 것이네. 우리나라였으면 벌써 신고 들어왔을 텐데. 외국 시청자들의 댓글에서 부러움이 묻어나왔어요. 그들 대부분이 공공공간에서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대학 동기인 제시카였습니다. 마이클, 너 방송 보고 있어. 진짜 부럽다. 나도 서울 가고 싶어졌어. 언제 같이 가자. 제시카는 LA에서 광고 기획자로 일하는데 평소 야근이 많아서 밤늦게 퇴근할 때마다 무서워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그녀가 서울 여행을 제안한다는 건 정말 큰 변화였어요. 시청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자 댓글의 언어도 다양해졌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심지어 아랍어 댓글도 보였어요.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어봤는데 대부분이 감탄과 부러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살면 스트레스가 훨씬 적을 것 같아요. 밤에도 마음 편히 산책할 수 있다니. 우리 도시도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서울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꿈이 실제로 구현된 곳이 바로 여기 서울이라는 거요. 라이브 방송 2시간째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서울의 밤을 걸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도시들을 찾아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방송을 끄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서울은 미래의 도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할 현재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마치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청계천 다리 위에 섰어요.
물결은 여전히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불빛은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정도로 도시의 밤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를 흐르는 물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문득 제 입에서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이곳에서는 두려움 대신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이 도시를 몇 시간 동안 온몸으로 느낀 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말이었습니다. 도시는 원래 외롭고 긴장되고 늘 스스로를 방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제가 살아온 뉴욕이 그러했고 세계 대부분의 메트로폴리스들이 그러했죠. 그런데 서울은, 아니, 청계천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두되 그 거리 안에 존중이라는 공간을 남겨둔 도시였어요. 배려는 예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감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크게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도 눈치 보지 않았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았어요. 그 조용한 밤의 분위기 안에서 저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이라는 개념은 단지 범죄가 적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청계천을 걸으며 만난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 혼자 산책하는 여성들, 버스킹하는 청년, 그림을 그리던 예술가, 할아버지와 손자.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공간을 자신의 집처럼, 자신의 마당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종료된 화면 위에는 아직도 실시간 댓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시청자 수는 이미 2,500명을 넘어 있었고 세계 각지의 시청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감정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살고 싶다. 도시도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서울은 미래의 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꿈꿔야 할 현재다. 당장 비행기 타고 가고 싶다. 그중 한 댓글은 짧고 강렬했어요. 이건 영상이 아니라 감정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청계천이라는 장소는 제게 그 어떤 다큐멘터리 촬영지보다도 깊이 스며들었고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서 삶의 기준점을 바꿔놓은 공간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동안 저는 자유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삶. 하지만 그 자유에는 언제나 불안이 뒤따랐어요. 범죄로부터의 불안, 시선으로부터의 불안, 혼자인 것에 대한 불안. 서울, 특히 청계천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불안 없는 진짜 자유를 맛봤습니다. 길을 걷는 모든 순간이 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누군가가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문득 제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뉴욕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항상 조심해, 일찍 들어가, 혼자 다니지 마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그게 당연한 걱정이고 당연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말들이 필요 없는 도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청계천 난간에 팔을 얹고 물을 내려다보니 가로등 불빛이 물결에 부서져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빛들이 마치 별처럼 보였는데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매일 이런 아름다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분이세요? 청계천 어떠세요? 돌아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어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이렇게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아, 그거요? 할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 웃으셨어요. 여기는 원래 그래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서울에 살았는데 옛날에는 이런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정말 좋아졌어요. 시민들한테 쉼터가 생긴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시간에 혼자 걷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배워서 그런가 봐요.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 할아버지와의 짧은 대화에서 저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서울의 안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친 문화적 축적의 결과라는 걸 말이에요. 내가 평생 찾던 자유와 안전, 그 답은 서울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진심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꼭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단순히 서울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가 품고 있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서울을 그저 빌딩이 많고 교통이 빠른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밤 제가 만난 서울은 단단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유연한 실내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도시, 기술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설계한 도시. 청계천은 그 상징이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 철학의 일부였어요. 스마트폰에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에서 도시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 바로 이곳 서울입니다. 그 글을 올리자마자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감동받았어요. 저도 서울 가보고 싶어졌어요. 이런 도시에서 살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요. 우리 도시도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청계천 다리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은 깊었고 구름 사이로 별빛 하나가 보였어요. 도시의 한복판에서 별을 보는 일이 이토록 특별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서울, 밤에도 빛나는 도시.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청계천의 잔잔한 물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 앞으로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저는 청계천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배려가 만들어내는 진정한 안전, 그리고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날 밤, 서울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도 무언가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의 공유로 더 많은 이들에게 서울의 밤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피네터였습니다. 도시는 건물로 채워지지만 진짜 도시는 사람의 신뢰로 완성된다.